뉴욕 증시는 첫날부터 또 변동성에 시달리며 쉽지 않은 한 해를 예고했습니다. 장중 1% 이상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등 등락폭이 400포인트에 달했는데요. 중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가 부진하자 경기 둔화 우려가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새해 첫 거래일 2.5% 급등하면서 배럴당 46달러 54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12월 산유국 감산 합의 후 이행 성격으로 사우디의 수출 물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서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미국 셰일 기업들이 삽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강경파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결정적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의미 있는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즈가 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무역대표단은 이달 초에 만나서 협상을 벌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유럽도 미국에 이어 사이버 안보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 기술 기업들의 잠재적 보안 위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서 중국발 해킹과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화웨이는 갈수록 사면 초과입니다. 네,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송 보시고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 여기에 대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아니면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웹에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황 여러 가지 뉴욕타임즈가 또 새해 변동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뽑았는데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4대 변수를 금리 인상, 성장 둔화, 기술주 반등, 트럼프 리스크 여러 가지로 꼽고 있기 때문에 종목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것, 거시경제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를 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유익한 컨텐츠를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참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어느 장단에 어떤 춤을 어떻게 춰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결국 마지막 기준으로는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마감으로는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체적으로 0.5%가량 올랐는데요. 장 초반부터 보신 분들은 참 어떤 장세가 펼쳐졌는지 아실 겁니다. 1% 이상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낙폭을 축소를 했고 결국 오름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의 제조업 지표, 구매자 관리자 지표가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세한 얘기는 좀 시황센터에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 종목, 세 종목 다 오늘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었다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모멘텀주 그 부분에서 헬스케어주가 관심이 더 갈 것이다. 결국 믿을 만한 것은 헬스케어주일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징주 첫 번째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요. 나스닥의 시너지 제약 93% 가까이 올랐습니다. 22센트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변비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고 개발하는 그런 제약 바이오사입니다. 두 번째는 에드백시스인데요. 29센트에서 거래 마쳤네요. 55%가량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생명공학주입니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항암 치료법을 개발하는 생명공학주 55%가량 올랐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프라나 바이오테크놀로지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즉 넓게 봐서는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법을 개발하는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개 다 헬스케어 업종인데 저희 라이징스타 종목 중에서도 이런 헬스케어 업종을 선정해서 전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라이징스타 종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의 벤치마크 MSCI 한국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또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1.5%가량 밀렸는데요. 이것을 후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한국지수가 1.2%가량 밀렸고요. 58달러 13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FTSE 지수도 똑같습니다. FTSE 한국 지수도 ETF도 1%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1.2%가량 하락하면서 20달러 11센트, 여기는 삼성전자가 17%, SK하이닉스가 4.9%가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도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욕 증시의 흐름 어땠는지 시황센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앵커입니다. 네, 시장 흐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글로벌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일단 어제 아시아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요. 중국의 지표 부진 탓이었습니다. 자, 미국은 그나마 오후장에 끌어올리려는 힘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일단 플러스로 조금 전 새벽 거래 마감이 지어졌습니다. 하나씩 내용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다우지수 비롯한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우지수 장중에는 400포인트까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고요. 출발부터 계속 마이너스권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여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수와 같은 경우는 12월분이 차이신 쪽에서 발표가 됐는데 수축 국면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지표 내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지표는 양호했지만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 역시 전월 대비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점 역시 지수 초반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 불확실성 또 한 번 대두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 성과를 위해서는 중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또 한 번 시작에 전했습니다. 여기에 다음번 위축되는 시장 심리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번 주부터 차관급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떠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계속 여기에는 주시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러나 오후장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융주의 상승과 함께 IT주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상승 반전을 한 건데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 0.46% 플러스 기록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면 모두 지수는 회복을 할 것이다. 12월에 크게 흔들렸지만 이는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을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경기 둔화 우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유로존 내부의 12월 제조업 PMI 지수가 51.4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하락한 건데요.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점에 시장에 우려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브렉시트 관련한 불확실성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영국과 독일 증시 소폭의 오름세, 프랑스 증시는 0.87% 하락하면서 어제 거래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부분은 아시아 주식시장입니다. 어제 장중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일단 일본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2일, 3일 신년연휴로 휴장하기 때문에 4일이 첫 거래일이라는 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중화권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부적인 지표 부진, 미국과의 갈등, 그 충격이 그대로 지표에 드러나면서 충격이 그대로 지수에 나타났다 볼 수가 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1.15%,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가 장 초반부터 2%대 하락이었습니다. 본토 증시보다 더 큰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제약주 그리고 에너지주가 큰 폭의 흔들림 나오면서 홍콩 항생지수 2.77% 내리면서 어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동남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 역시 하락으로 어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우세한 동남아시아 시장이었는데요. 자동차주와 함께 비철금속 중심의 매도세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1% 하락으로 말레이시아 증시도 1.33% 각각 조정을 받는 어제 장이었습니다. 신흥국 가운데 남미로 가볼까요? 자, 초반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주식시장 한다면 바로 브라질입니다. 신임 총리 연설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더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환호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3.56%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환율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와 같이 움직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 확인해 보시면은요, 0.8%나 오르면서 96달러 선에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유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나 이날만큼은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2.5% 플러스 브렌트오일 역시 산뜻하게 2%로 새 첫 거래를 시작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철금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과 같은 경우는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오름세를 쌓아 나가고 있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최고점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0.2% 소폭의 상승, 은도 소폭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오늘 새벽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그림들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체크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종목들 명민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들 투자 의견 어떻게 조정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종목이죠.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가장 블루칩 종목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최근에 배당락도 지나가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여기서는 1.9%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무라에서 중립에서 매수 의견이 나왔는데요. 노무라 증권의 신디 팍, 이분이 또 한국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인데 한국전력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줬고요. 목표가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28,000원에서 4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는 34,000원으로 마감을 했죠.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여겨서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유가 부분입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10월달 고점 부분부터 쭉쭉 미끄러지고 있죠. 6월달 해서 두바이유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전력으로 봤을 때 10월에서 79달러, 11월에는 66달러, 그리고 12월에는 56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한국전력의 ROE, 즉 주가 순이익이 개선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더 미래 순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LNG 가스도 가격의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욱 이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변수들이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국전력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이어컴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듣기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컴이라고 하면은 영화로는 파라마운트 픽처스, 그리고 TV 채널로는 MTV, 너무 잘 아시죠? 이 두 회사를 또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160개 국가에서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영향을 끼치는 뷰어들이 7억 명에 된다고 하네요. 또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는요, 이 엘튼 존에 대한 뮤지컬 영화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우리나라 영화 시장에서 또 이 퀸이 또 대박을 쳤죠. 보헤미안 랩소디 이어서 엘튼 존의 뮤지컬 영화 팝의 전설이 나온다 하니까 이 부분도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베링턴 리서치 애널리스트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4%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 베링턴 리서치에서 제임스 고스라는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늘려 잡았고요. 목표 주가는 35달러로 잡았네요. 우리나라 매칭 종목으로는 SBS 미디어 홀딩스가 정확하게 매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콘텐츠 공급사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어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를 위한 펀더멘털 개선이 전혀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지금 26달러 선인데 3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존슨앤존슨입니다. 종목 코드는 JNJ인데요. 오늘 1%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 다우 30 종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의 움직임에 의해서도 다우 30 종목이 매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존슨앤존슨은 우리 입에서는 매우 익숙한 종목이지만 미국 화이자와 함께 미국 매출이나 자산 규모나 따져봤을 때 제약회사에서 화이자와 함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 부분은 소비자 제품, 그리고 의료 공구, 진단 제품, 제약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진통제인 다들 아시다시피 타이레놀, 그리고 반창고, 밴드에이드 좀 유명하고요. 존슨즈 베이비케어, 그리고 콘택트 렌즈에 있어서 아큐브,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큐브 거의 50% 시장 점유율 넘죠. 70%까지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존슨앤존슨 블루칩을 투자하는 종목이다. 제약주로 가야겠다라는 분들은 또 투자 의견 상향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8달러에서 139달러로 내려잡았다는 부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목 투자 의견 상향과 하향 조정 알아봤습니다.